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엑셀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죠. 엑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수식을 입력해서 계산하자 이렇게 써 있어요. 수식. 그러니까 수학식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식 하면 괜히 짜증 나는데. 하여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공식을 이용해서 공식? 그러면 또 짜증 나는데. 여기 써 있다. 계산 작업. 뭐 작업이야 우리가 매일 하던 거니까. 계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수식은 등호, 등호로 시작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수라는 말이 나오고 연산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셀 참조 등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셀에는 왜 이렇게 안 써져? 셀에는 수식의 결과가 표시가 된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이 보인다. 책에 수식 입력줄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수식 입력줄이라는 말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위에 fx라고 적힌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 그래요. 이따 한번 해보면 되니까. 자, 우리 책에 있는 걸 건너뛰어서 그냥 한번 이런 거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 그 빨간 장부 있잖아요. 빨간 장부, 회계 장부. 거기다 이걸 기록하는 거야. 포도 CU가 12,500원짜리를 17개 팔았대. 그러면 김구나 계산기 가져와라 이렇게 했지. 아니면 야 주판 튕겨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컴퓨터 계산기가 어디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보조 프로그램에 어디로 팔아먹었나?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계산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계산기 시스템에 어디로 갔어? 계산기도 못 찾아요. 자, 계산기를 찾아가지고 이때 계산기를 마우스로 두들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키보드로 곱하기 17 엔터 치면 답 나와요. 어떻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계산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이렇게 좁혀놓고 볼게. 예. 여기서 12,500 곱하기 17분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키보드로 쓰는 거야. 키보드로 12500 그럼 써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표시 누르고 17개 엔터가 는이거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래요? 얘를 어딘가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얘를 여기다 복사를 어디서 해줘야 되는데 복사가 안 되네. 윈도우 7에서는 얘를 이 결과를 복사 눌러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21만 2,500원이래. 그럼 여기다 21만 2,500원 썼어. 그랬더니 사장님 17개 아니라 18개인데요. 진작에 말하지. 그럼 또 이제 계산해야지. 이거 C 누르면 지워지니까 12500 곱하기 18 그러면 22만 5천 원이잖아. 그럼 여기 22만 5천 원 이렇게 고쳤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17개가 많네요. 그러면 걘 죽는 거야 오늘. 집엔 못 가. 그렇잖아요. 죽어나는 거지 사람이. 이러려고 컴퓨터 배우는 게 아니잖아.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뭐였냐면 빠른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미사일 날아가는 거 빨리 계산하고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만들다가 이제 회사에서 그거 좀 만들어서 팔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팔아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빨리 계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쉽게 계산하고 쉽게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는 엑셀에서는 아까 는이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는. 그 다음에 12,500원 곱하기 하려고 그랬더니 웬걸?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는 하고 나서 얘를 곱했어. 얘를 선택했어. 자 보세요. 는 하고 나서 12,500원짜리를 선택했어. 원래는 는 하고 뒤에 다섯 하고 쓰는 건데 는 하고 나서 키보드로 옆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옛날에는 마우스가 없던 시절이니까 는 뒤에 다섯 이렇게 뭐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리고 곱하기 2에 다섯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냥 왼쪽 거 클릭하고 곱하기 그 옆에 거 클릭하고 이렇게 엔터를 탁 쳤더니 답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올리브유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는 또 옆에 거 옆에 거 곱하기 그 옆에 거 판매가 곱하기 판매량. 그러니까 는 하고 나서 또 해바라기 CU도 판매가 자리 선택하고 곱하기 또 판매량 선택하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할 양이 내용이 한 10개도 아니고 한 5,000개, 5만 개 나오면 매번 는 해가지고 얘를 클릭하는 거 이것도 귀찮을 것 같고 아니 힘들 것 같고 짜증날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를 쫙 유심히 쳐다봤더니 하는 게 자 보세요. 셀에는 결과가 나왔고요. 수식 입력줄 요 위라 그랬죠? 요 위에 있네. 클릭해도 되지. 여기는 수식이 보이는 거야. 여기 수식. 얘 더블 클릭해도 되고 F2번 키 눌러도 된다 그랬죠? 셀을 편집할 때. 그랬더니 파란색은 판매가인데 내 왼쪽에 있는 애고 그 다음에 판매량은 2의 다섯 번째 녹색인데 바로 왼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쳐다보는 거예요. 얘도. 그랬더니 파란 거는 왼쪽에 있는 거고 녹색은 바로 왼쪽 거고 얘도 파란 거는 왼쪽 거고 녹색은 바로 왼쪽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이 왼쪽엔 얘를 서로 곱하는 것 같더라. 왼쪽에 있는 걸 서로 곱하더라. 그러면 얘가 왼쪽 곱했으니까 나도 왼쪽 거 따라 곱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 채우기라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얘가 하는 짓 그대로 따라서 나도 왼쪽 거랑 곱해주고 나도 왼쪽 거랑 바로 왼쪽 거 곱해주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하나를 먼저 잘 계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면 내려간 데만큼 내려가요. 흉 하고 내려가. 드래그 해도 되지만 이게 10개니까는 드래그 하지만 이게 한 5,000개가 있으면 언제 드래그 합니까? 그때는 더블 클릭하면 슉 하고 내려가더라 이거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엑셀 계산 원리예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는 이거랑 곱하고 얘도 는 이거랑 곱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좀 볼게요. 자, 컨트롤하고 1번 왼쪽에 보면 물결 기호 있어요. 어퍼스트로피 그걸 눌러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공식으로 보여요. 공식으로. 컨트롤 물결 누르면 결과가 보이고 컨트롤 물결을 다시 누르면 공식으로 보여요. 이렇게 보게끔 해놨어. 컨트롤 물결 이렇게. 그때 이제 찍으면 좀 크게 보여요. 얘가
이렇게 숫자를 찍으면 이상이 없는데 공식을 찍으면 공식이 좀 크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높잖아요. 이렇게 높으면 크게 보이지. 다른 애들보다 크게 보여. 근데 한번 보세요. D 다섯 번째가 어디 거야? 왼쪽 거죠. 2의 다섯 번째는 내 왼쪽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얘도 왼쪽 거랑 그 바로 왼쪽 거랑 서로 이 옆에 있는 것끼리 서로 곱한 거라는 공식이 딱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상대적 계산법이라고 불러요. 상대적으로 내 왼쪽에 있는 두 개를 곱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이지 않은 애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더라 이거지. 자,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42쪽에 3번 F 다섯 번째 셀에 는 하고 어디를 클릭하고 곱하기 어디를 클릭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엔터를 쳤더니 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는 그 공식이 수식이 확인이 되더라. 우리 책의 42쪽에도 설명 잘 해놨어요. 수식 입력줄이 어디다 라는 것까지 잘 표현해놨어요. 그렇죠. 이거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오른쪽 4번 설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하나를 계산하고 나서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또는 수식 입력줄이 있는데 수식 자체를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이라는 설명을 안 해놨네. 수식을 드래그합니다만 해놨잖아요. 네 번째 설명에 F 14번째 셀까지 드래그하여 수식을 복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구나.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복사해도 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야. 엑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면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엑셀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뭐다? 뭐와 뭐를 서로 곱했느냐라는 상대적 계산을 했다라는 원리를 알고 있지 않으면 계산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간에 직접 다 계산해야 돼요. 지루하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컨트롤 물결을 눌렀더니 다 왼쪽에 있는 거를 서로 곱하더라 이거지. 일일이 다 곱하더라 이거지.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자동 채우기라는 거를 배웠는데 자동 채우기 1하고 3 쓰고 나서 두 개를 자동 채우기 하면 증가가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만 자동 채우기 하는 게 아니라 수식이란 이런 것도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이 바로 자동 채우기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설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기 안타깝게도. 자, 그다음 이제 할인 금액을 계산할 건데요. 할인 금액은 판매 금액에 10%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를 빼는 것, 10%를 곱한 게 할인되는 금액이죠. 할인되고 나서 지급할 금액을 주는 거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21만 2,500원에서 10%를 할인 받아가지고 90%만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90%만 내던 얼마를 할인을 받던 그건 나중에 계산해도 되니까 원리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는 페이지 넘기면 F 다섯 번째 셀 내 왼쪽에 있는 거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10%라고 돼 있는 거야. 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달러 표시가 우리 책에는 있지만 달러 표시라는 개념을 몰랐던 상태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 그럼 책에서 원하는 대로 90%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해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샵샵샵 나온 건 뭐냐면요. 너무 커서 그런 거야. 너무 커서. 이게 얼마야? 이게 잠깐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351억 8,981만 6천 원을 준다고 뭐 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말이 이상하게 계산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로 컨트롤 물결을 눌러보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이 첫 번째 할인 금액은 내 왼쪽에 있는 거에 곱하기 1 빼기 위에 거죠? G2는 파란색은 내 왼쪽 거지만 녹색은 내 위에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파란 거는 왼쪽 거 맞잖아요. 녹색은 어디 있어요? 위에인데 없네. 없으면 0. 얘는 파란 거는 왼쪽 거 맞죠? 녹색은 위에 거 글자죠? 이래서 글자를 빼래. 에라. 그래서 에라 난 거야. 그럼 얘는 뭘까요? 파란 거는 왼쪽 거 맞죠? 녹색은 뭐예요? 위에 건데 위에 거가 얘죠. 얘가 아까 얼마였다고? 191,250이잖아. 그럼 1 빼기 191,250을 빼면 1에서 그럼 마이너스 191,249잖아. 그리고 더 곱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거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이게 얼마야?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이경 2732조. 태어나서 이런 큰 숫자 처음 봤어요. 죽기 전에 저런 숫자를 봤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엉뚱한 숫자를 막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시 수작업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는 예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예 가로 닫고 맞죠? 그 다음에 는 요거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예 맞죠? 는 요거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예 이렇게 일일이 계산해 보는 거야. 요거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또 예 이렇게 직접 쫙 계산해 보면 한 개도 안 틀려요. 정확히 맞아요. 근데 힘들지. 힘들어. 이게 4번 계산했는데 앞으로 6개 더 계산해야 되고 앞으로 10만 개 더 계산할 거라면 이거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앞에다가 수식을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호따와편을 찍어주면 얘가 그냥 글자가 돼요. 글자가 된다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F 5번째는 왼쪽 거죠. 얘잖아. 얘. F 6번째는 왼쪽 거 얘잖아요. F 7번째 얘고요. 얘는 F 8번째 바로 왼쪽에 있는 애고 얘는 F 9번째가 들어가겠죠. 얘고. 그럼 얘는 F 10번째가 되겠죠. 얘가 10번째 줄이니까 여긴 G라는 공식 쓰는 아니고 F의 10번째 거 곱하기 1 빼기 G2. 항상 얘를 빼네. 그게 얘는 는 왼쪽 거 곱하기 1 빼기 G2 이렇게 되는 셈이야. 이 공식들의 일반식을 보니까 아하 왼쪽 거 곱하기 왼쪽 거들 곱하기 1 빼기 G2를 곱하더라.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식을 우리가 생각해봐요. 일반식. 우리 수학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x 더하기 y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반항을 만들어라. 일반식을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F 5번째도 왼쪽이고 F 6번째도 왼쪽이고 F 7번째도 왼쪽인데 얘는 G2니까 얘고 얘를 그대로 내리면 얘도 G2가 얘인데 얘는 왼쪽 거를 말하는 거고 얘는 G2라고 표현하는 거고 어떨 때는 위쪽이고 왼쪽인데 얘는 어떨 때는 G2고
이 표현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왼쪽 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얘를 말하는 건데 G2라고 말하는 거는 여기다가 달러를 찍어주자. 이렇게 찍어주면 얘가 G2라는 의미를 나타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일반식으로 만들었다. 이거 엑셀에서. 그래서 이렇게 왼쪽 거 곱하기 1 빼기 G2 그럴 때는 여기다가 반드시 달러 표시가 꽝꽝 찍히면 얘를 G2라고 인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엑셀에서. 그래서 는 왼쪽 거는 그냥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요. 왼쪽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는데 1 빼기 G2 이렇게 했잖아. G의 두 번째 셀이라는 걸 딱 지정해 줬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런 달러 표시가 양쪽에 꽝꽝 찍혀야 돼. 근데 달러 찍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나타나더라 이거지. 달러 표시가 무슨 키 눌렀을 때? F4번 키를 눌렀을 때마다 그렇게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그것이 44쪽 제일 아랫줄의 두 번째 셀 참조 변환하는 과정에서 끝부분에 보니까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 표시가 이렇게 양쪽에 있다가 이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러더라 이거죠.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왼쪽 거 곱하기 1 빼기 G2가 됐잖아요. 아까는 왼쪽 거 곱하기 위에 거였잖아. 그렇게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히면 뭐가 된다? 그냥 G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는 이거 곱하기 괄호 열고 1 빼기 G2 이렇게 들어가는데 야 뭐하러 그 G2를 이렇게 달러를 찍어주고 하느냐. 그냥 그렇게 계산했으니까 자동 채우기 해주자 이거지. 이렇게 자동 채우기. 그러니까는 왼쪽에 있는 거, 왼쪽 거 곱하기 뭐 이런 거는 F4번 키 달러 표시가 안 들어가지만 어느 특정 셀에 있는 거를 곱한다, 뺀다, 더한다, 나눈다 이렇게 될 때는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F4번 키를 누르면 된다. 그렇게 된다는. 그게 이제 엑셀에서 말하는 참조 방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참조 방식. 예. 자, 일단은 이제 첫 번째 포도씨에 대한 판매 금액 계산했고 포도씨에 대한 이제 10% 할인된 금액을 할인해서 이제 판매되는 금액까지 계산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판매 금액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하고 할인 금액에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 줄 것만 계산해요.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거에 대한 두 가지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 하면 한꺼번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수능을 시험 봤잖아. 60만 명이. 그러면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점수 하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고 뭐 등수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사람 거, 첫 번째 사람 거를 먼저 계산해. 그리고 나서 그 학생에 대한 계산한 결과를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60만 개 한꺼번에 촥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만약에 10%가 아니라 20%로 되면 할인 금액이 또 조정되겠죠. 그렇죠? 15% 그러면 15%가 바뀌는 거고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요 수식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 정확히 잘 됐는가 완성을 해보세요. 자, 수식이라는 문서를 열어서요. 수식 여기 있네. 수식. 예. 뭐가 많다. 도서 판매도 있고 목표대 실적도 있고 IT 활용도 있고 재고 현황도 있네. 이거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먼저 도서 판매인데 상반기 어떻게 돼 있어? 데이터 입력하라고? 아이 짜증나네. 잠깐만. 이걸 입력을 해야 뭐 합계를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하겠는데요?
그렇죠? 예. 자, 이건 입력부터 합시다. 오이씨, 얘는 데이터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그렇죠? 요 데이터 입력하시고 나서 계산하고 하는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입력이 다 끝나고 나서 합계하고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두 개를 계산해 가지고 자동차가 한꺼번에 따당 하면 내려가겠죠? 합계는 는, 엑셀은 무조건 는이라고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는.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있는 상반기 거랑 더하기 하반기.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왼쪽에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 예상을 딱 하고 오케이. 평균은 는 합계 자리를 선택하고 나누기 기호예요. 이게 슬래시. 예. 나누기 기호. 합계를 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함수를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계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주 손쉬운 뭐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 이런 식으로 7 더하기 4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계산을 했어요. 왼쪽에 있는 거를 가지고 계산하니까 요 밑에 있는 애들도 요거 합계가 나눠지는 거를 가지고 합계 계산된 거를 2로 나눌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럼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자동 채우기를 더블 클릭하면 흉 하고 내려가겠지. 계산 됐겠지 뭐.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돼. 쉽게. 네. 자, 목표 대 실적이라는 걸 한번 가볼게요. 목표 대 실적. 자, 목표 대 실적은 뭐라고 써 있는 걸 봤더니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달성률을 계산할 때는 실적 나누기 대비래. 구성비는 실적 나누기 실적의 합계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는 실적 나누기 대비야 목표야? 목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는 실적 나누기 대비가 아니라 목표지. 목표. 여기 목표. 에이, 오타 많이 나오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요거 나누기 요거니까 얘도 요거 나누기 요거,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똑같이 왼쪽 거 나누기 그 옆에 거로 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 구성비. 구성비는 는 내 실적 나누기 전체 실적으로 하래. 전체 실적. 잘 보세요 돼요. 내 실적은 내 왼쪽에 있는 거지만 실적의 합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2의 14번째 있잖아. 항상 여기 있잖아. 얘가 상대적으로 따라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요 녹색 자리는 F4번 키 눌러야 돼. 얘가 원래 여기에 사용자 지정으로 돼 있지 않고 일반으로 돼 있었을 거야. 일반. 얘가 일반으로 돼 있었을 거라. 그래서 는 실적 나누기 목표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얘를 보기 싫으니까 백분율로 넣어주고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해줬을 거야. 한 자리 정도나 이렇게.
구성비는 내 실적을 전체 실적의 합계로 나눌 거야. 그러면 내가 전체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근데 왼쪽 거 파란 거는 내 왼쪽 거지만 녹색에 있는 합계는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 이거죠. 이럴 때 F4 번키 누른다라는 거.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얘도 백분율 눌러주고 소점 자릿수 한 자리 정도 눌러준 거지.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자동차기 쫙 하면 밑에까지 내려가겠죠. 근데 제가 왜 더블 클릭을 안 했냐면 더블 클릭하면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보통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를 하고. 그럼 얘는 뭐 계산해야 되나? 이 합계를 계산해야 돼? 합계 이거? 그러면 얘를 이게 합계야 평균이야? 아니지. 얘도 똑같이 이거 나누기 얘겠지. 얘는 합계고 이건 합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그대로 자동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두 개를 자동 처리하면 색깔이 확 가버렸네?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이 두 개를 자동 채우기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해서 더블 클릭하면 슉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색깔이 죽어버렸잖아. 자동 채우기를 하면 결과만 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서식까지 메꾸고 나가버려요. 얘는 색깔이 없는 애잖아. 밑에는 색깔이 있었잖아요. 물러나거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야. 그럴 때는 요걸 보셔야 돼. 꼭 딴 거 하지 말고 자동 채우기를 하고 나면 꼭 생겨요. 얘가 이때 눌러서 서식은 빼라, 서식은 없애겠다, 기존에 있는 서식을 유지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기존의 서식대로 가겠다. 자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까지만 계산이 됐는데 그냥 밑에까지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기존의 색깔이 있었던 애고 글꼴도 굵었단 말이야. 컸단 말이야. 여기보다는 훨씬 더 컸잖아요. 그렇죠? 굵게 나왔잖아. 색깔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때 다른 거 막 작업하면 안 되고 여기 자동 채우기 옵션이 있거든요. 얘 눌러서 서식은 없이 기존에 있는 서식은 유지하고 결과만 받아줄래? 라는 뜻이 세 번째 거예요. 그러면 결과만 들어갔고 서식은 기존 거를 차지한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소수점 자릿수 한 자리 늘렸죠? 소수점 자릿수 하나 늘렸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늘려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원래는 이거 해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저 밑에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여기가 소점 자릿수가 없었잖아요. 없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제가 아까 그냥 드래그 해봤거든요. 여기까지 가든 안 가든 간에 더블 클릭했더니 여기서 멈춰버렸네. 그럼 마지막 것만 하나 더씩 드래그 해주면 되지. 그랬더니 색깔이 죽어버렸다 이거지. 그럴 때 서식은 빼라. 서식은 빼고 결과만 가져와라. 그러니까 서식은 그대로 복원이 되고 결과만 들어오더라 이거지. 얘가 하던 대로 뭐 나누기 뭐, 얘는 뭐 나누기 전체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지. 얘가 뭐 자기 거 나누기 자기니까 뭐 의미가 없지. 100% 맞지. 예.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목표대 실적은 아까 도서 판매는 그냥 더하기고 나누기니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이제 목표대 실적은 뭐 나누기 뭐는 어려운 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적에 대한 구성비, 비율을 따졌을 때 내 거 나누기 전체 합계잖아. 그럴 때 이렇게 F4번키 누른다라는 개념이 하나 들어가는 거. 그리고 기존에 서식이 있었는데 얘를 자동책으로 밀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쵸? 여기 뭔가 서식이 있었단 말이야. 이 책의 저자가. 원래는 이런 색깔을 꾸미는 게 아니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산 먼저 했겠지. 계산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들어왔잖아. 결과가 들어오고 나면 여기는 이제 결과니까 더 예쁘게 꾸미느라고 색깔을 넣은 거였겠지. 그렇겠죠.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놓고 작업해? 안 해요. 제목도 그냥 병합만 해놓고 얘도 빨간색에 무슨 하얀색 글자로 꾸미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거로 다 계산했을 거라고. 그리고 다 계산하고 나니까 예쁘게 꾸며보자 라고 해서 색깔을 꾸민 거겠지. 그런 거니까. 자, IT 활용 한번 가보세요. IT 활용. IT 활용은 총점이 색깔이 들어가 있죠?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 채우기 하면 되겠네. 자,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랑 요 워드가 30%를 차지하고 인터넷은 20%를 차지하고 엑셀은 50%를 차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93점 맞았다 그러면 30%만 인정해 준다 이거지. 얘 99점이야. 20%. 엑셀은 82점이니까 뭐야? 41점으로 점수를 바꿔주겠다라는 얘기죠. 가중치라는 게 있어요. 학점 같은 거 있잖아. 어떤 건 3학점, 어떤 건 2학점. 3학점은 3 곱하고 2학점 2 곱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 주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해봐야죠. 그러면 이렇게 는 얘는 왼쪽 거죠? 내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곱하기 얘. 녹색은 저기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 가중치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를 꽝 찍어주고 더하기 인터넷 점수 곱하기 인터넷 가중치. 얘도 F4번 키. 더하기 얘가 안 찍힌다. 얘가 안 찍히잖아요 지금. 그때는 밑에 거 찍고 키보드로 올려. 위에 거를 찍고 키보드로 내리든지 옆에 거 찍고 키보드로 오른쪽으로 오든지 방향키 이용해서. 그리고 곱하기 50% F4번 키. 이렇게 들어가겠지. 보세요. 다시 볼까요? 는 얘네들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곱했다가는 처음 건 나오는데 처음 건 어떻게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뭐야? 더하기 곱하기 얘 더했구나.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곱하기인데 얘 자동차 일단 큰일 나죠. 나머지 다 빵점이야. 엉망이야 엉망. 왜? 따라 내려가잖아. 그대로 얘가 했던 그대로 따라 내려가잖아. 얘는 어떻게 돼? 그대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요 가중치라고 돼 있는 거에다가 달러가 찍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딱 점수가 나온다 이거지. 자, 요 가중치 계산하는 거 쉬운 건 아니니까 지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는 내 워드 점수 선택하고 곱하기 30% 더하기 인터넷 점수 선택하고 곱하기 20% 더하기 엑셀 점수를 선택하려고 봤더니 선택이 안 돼. 이렇게 큰 십자가가 떠야 되는데 I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키보드로 흉 옆으로 가도 되고 밑에 거를 클릭하고 방향키로 올라가도 되고
위에 거를 클릭하고 내려와도 되고 옆에 거 클릭하고 옆으로 와도 되고 곱하기 50%. 근데 이때 이 녹색, 고동색 얘네들 이 가중치 자리는 달러 표시가 찍혀야지. F4를 눌러줘요 다? F4번 키. 다 3번 눌러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를 선택해 가지고 F4번 키 누르고 와서 더하기. 자, 는 이거 곱하기 2에 F4번 키 더하기 이렇게 해도 되고 일일이 클릭 해놓고 다시 클릭하고 다시 F4번 키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곱하기 2에 F4번 키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F4번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자동차기 흉 하면 내려가잖아. 예. 꼭 마지막 거는 F2번 키 눌러서 수식이 이렇게 쫙 맞아 들어갔나 색깔이 이렇게 맞아 들어갔나 보셔야 돼. 예. 여기까지 해놓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재고 현황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는 전월 재고 더하기 매입량 빼기 매출량 이렇게 하래. 뭐 더하기 뭐 빼기 이렇게 하래. 써 있어요 책에. 엔터. 그럼 답 나왔네. 뭐 그렇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하면 되지. 예. 다시 보세요. 는 전월 재고 여기 더하기 매입량 빼기 매출. 그렇지. 지난달 거 들어온 거하고 이번 달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거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산수잖아 그냥. 근데 문제는 얘만 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지금 요 표준 재고보다 작으면 색깔을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크다, 뭐뭐보다 작다, 작다죠, 작다. 그 뭐뭐가 뭔데? 그 뭐뭐가 뭔데? 얘지 얘. 그리고 F4번키 찍어야지. 얘는 F4번키를 딱 찍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건부 서식 기억나세요?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 선택한다 할 때 수식 작성할 때 F4번키를 2번 눌렀단 말이야. 달러가 앞으로만 가게끔. 여기는 안 그래요. 이 표준 재고랑 딱 정확히 맞아야 돼. 그리고 빨간 거로 하던 녹색으로 하던 건 여러분 마음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다시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 뭐뭐보다 작다면 뭐보다? 얘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조건부 서식 나오면 항상 습관적으로 F4번키 2번 눌러요. 여기는 이 문제에서 그냥 클릭해주고 마는 거야. 이 1000이라는 숫자가 G 세 번째 셀인데 달러가 양쪽에 찍혔잖아요. 이렇게 찍히게끔 두고 빨갛게 칠할 건지 녹색으로 칠할 건지 노랑으로 칠할 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확인 누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재고 현황 옆에다가 비어있는 시트 하나 만들게요. 비어있는 시트 하나 만들 겁니다. 9구단이고요. 여기 1단서부터 9단까지 갈 거고요. 여기 1단서부터 9단까지 갈 겁니다. 9구단 계산해 보세요. 자, 대리점 매출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할 건데 매출액의 합계를 계산할 거고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이 대리점이 지금 총 몇 개? 8개가 있는데
각각의 매출 합계를 가지고 순위를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는 1분기 더하기 클릭, 2분기 클릭, 더하기 3분기 클릭, 더하기 4분기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죠. 이게 분기별 합계를 구하니까 이 모양이지, 월별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12번 더해. 클릭해야죠. 12번. 주별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 50번은 넘게 클릭해야 될 거 아니야. 클릭하다가 누락되거나 중복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매해요. 내가 뭘 제대로 했나 안 했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4개 정도는 내가 더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어떻게 계산해요? 는 합계를 4로 나누면 되죠. 4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어요? 여기까지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A란 대리점은 1분기 때 영업을 안 했어. B 대리점은 1, 2분기 영업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왜 얘 4로 나눠? 왜 4로 나누냐고? 얘 2로 나눠야 되잖아. 얘는 3분기 때 영업을 오픈해놓은 애인데 얘는 2분기 때 영업을 오픈한 애인데 왜 4로 나누냐고. 여기는 영업을 0이 아니라 이때 영업을 안 했단 말이야. 이때 대리점이 없었단 말이야. 2분기부터 대리점을 영업했단 말이야. 여기는 3분기 때부터 했잖아. 그러면 무조건 4로 나누는 건 억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누라는 게 잘못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실수한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듯이 이게 분기별로 하니까 4번을 클릭했지만 월별로 계산하려면 12번을 클릭해야 되고 일별로 할 수 있잖아요. 일. 매일매일 계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면 1년 365개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365개를 클릭하다가 뭔가를 2번 클릭할 수도 있고 뭔가를 누락할 수도 있고 그럼 위험해요. 진짜 위험해요. 이게 돈이잖아. 돈. 그냥 5 더하기 3 이 숫자가 아니라 돈이잖아. 돈. 싸움 난다니까. 그래서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저거를 그냥 어떻게 막 클릭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온 게 요거예요. 수식. 여기도 있습니다. 홈탭에도 있어요. 홈탭에도 있는데 수식에 가면 좀 크게 보이죠. 여기 크게. 여기 한번 가보세요. 수식이라는 메뉴 탭에 가보시면은 자동합계 있고 시그마가 있는데 잘 보세요. 요 기호랑 아래 글자랑 따로 놀죠. 얘네들은 이 그림이랑 글자가 하나예요. 그렇죠? 이름관리자 같은 경우도 그림하고 글자가 따로 하나인데 자동합계는 위에 그림 따로 있고 밑에 자동합계 글자 화살표가 따로 있는 애예요. 이게 따로 있는 애는 클릭해봐야 돼. 아래 거를. 이 중에 첫 번째가 위에 거란 뜻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합계를 누를 때는 그냥 위에 있는 시그마 기호를 눌러도 되고 클릭하면 지가 알아서 야 이만큼 더해줄 거니? 물어보잖아. 아니다 하면 ESC 한번 다시 눌러주면 되고. 다시 보세요. 자동합계 가서 합계를 눌러도 돼요. 처음부터 시그마 기호를 눌러도 됩니다. 왜? 이 화살표 누르면 여러 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그림이거든. 요걸 눌러주면 돼요. 딸깍 눌렀더니 뭔지는 몰라도 썸머리 얘네들을 합을 구할 건데 껌뻑껌뻑거리는 애들이 4개가 껌뻑거리잖아요. 얘네들의 합계를 구할 것 같은데 맞니? 라는 뜻이에요. 맞으면 엔터. 자, 이번엔 평균 계산할게요. 자, 자동합계 화살표 눌렀더니 평균이라는 함수가 있네. 함수 평균. 얘를 클릭하면 에버레이지 평균 구하는데 얘네들 5개 평균 구할 거냐 껌뻑거려요. 아니죠. 합계는 빼줘야지. 그 마우스로 다시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평균을 계산하려고 갔는데 엉뚱한 애까지 범위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만 정의해 주시면 돼. 드래그 해 주시면 돼. 엔터 치면 돼. 순위는 좀 복잡하니까 두 개만 먼저 마무리 짓게요. 자동 채우기 따당 하면 촥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랬잖아. 얘는 1분기 안 했고 2분기부터 했고 얘는 1, 2분기 안 해서 3분기부터 했고 얘는 4분기부터 했거든. 4분기부터. 그럼 얘가 합계고 얘가 평균이잖아. 얘는 합계인데 평균이니까 반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 0쓰면 안 돼. 0쓰면은 2분기 때 영업 못해서 빵이란 뜻이에요. 안 쓰면 뭐가 되는 거야? 영업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비어있는 애는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거든. 자, 합계하고 평균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자, 메모 하나 해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 지금 엑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함수라고 써놨어요. 함수. 이 함수를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 우리 키보드에 보면 F키 있죠. F1번 키, F2번 키 있죠. 그게 펑션 1, 펑션 2, 펑션 12번째까지 있는 거예요. 그 F키가 펑션 키예요. 그 F키를 뭐라고 읽어요? 함수 1, 함수 키라 그래? 기능이라 그래. 기능키. 기능키라 그래. 여러분 혹시 노트북 보시는 분이 노트북 쓰시는 분 있어요? 노트북에는 이런 키가 있죠. FN키라고 따로 있어. F1번, F2번, F3번이 있는데 FN키라는 게 따로 있어. 그래서 그 FN키 누른 상태에서 뭐 볼륨 조절하는 걸 누르거나 모니터의 밝기를 조정한다거나 그래서 별도의 기능을 넣어놨어요. 노트북은. 왜냐면 우리는 본체는 일반적인 데스크탑은 모니터 따로 본체 따로 있으니까 모니터 밝기를 모니터에서 조정하면 되지만 노트북은 세트로 돼 있으니까 이런 FN키, 기능키를 별도로 탑재해서 요거 누르고 뭐 하게끔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기능키라고 부르지 펑션키라고 안 불러. 근데 수학에서만 요노구나니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fx 이런 거 나오잖아. 수학에서 f가 뭔데? 펑션의 줄임말, 펑션의 약속. x는 미지의 수 이런 뜻으로 fx를 쓴 것 같아요. 저 꼴도 보기 싫어. 저 fx는. 그것도 모르고 FX. 아 저도 몰랐어요. 엑셀을 하다 보니까 f가 펑션이라는 말을 알게 됐고 그런 거지 뭐. 대단히 중요한 걸 발견한 건 아닌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함수 그러면 뭐 수학 함수, 사인, 코사인 함수, 뭐 미적분 함수 뭐 이런 게 떠오르실까 봐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까 이거 썸 이거 여기 에버레이지 이런 거 이거 이게 기능이라고. 자, 수학에서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네가 직접 계산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가 라니까 좀 이상하다. 내가 이런 얘기잖아요. 수학 문제에서 평균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뭐야? 선생님이 출제를 하면 학생들 네가 직접 계산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엑셀은 안 한다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정해주면 돼. 야, 너 평균 좀 계산해 줄래? 에버레이지라고 쓰는 거죠. 에버레이지라고. 어디 거? 범위는 내가 정해줄 테니까 계산해. 나도 할 줄 아는데 귀찮아. 엑셀 네가 좀 해. 근데 거기 글자도 있고 비어있는 데도 있을 텐데 걔네들은 빼고 네가 착 계산해 줘. 이 얘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에버레이지 C의 5번째부터 F의 5번째까지 이 4개. 얘네들의 합계를 계산해서 개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니까
네가 좀 할래? 아, 난 하기 귀찮아서 그래. 하고 엑셀한테 시키는 거죠. 이게 뭐다? 평균을 계산하는 기능을 호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호출하는 거예요. 냉온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정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 있잖아요. 쿠쿠 압력밥솥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마솥에 저기 뭐 아궁에다 불 지펴가지고 가마솥에다 쌀 넣고 물 넣고 끓이기 어렵잖아. 그렇지. 아파트에 살면서 가마솥 앉혀놓고 밥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쿠쿠를 사는 거야. 쿠쿠가 밥 해주고 뜸 들여주고 다 보온까지 해주잖아. 그게 쿠쿠가 하는 짓이 그게 그 기능이라고. 기능을 내가 할 줄 알면 돼. 기능을. 아, 요거 딸기가 있으니까 딸기랑 요구르트랑 꿀이랑 쌀 넣어가지고 딱 갈아버리면 참 좋겠다. 그럼 믹서기에 뚜껑 열고 딱딱딱 넣고 뚜껑 닫고 삥 누르면 쫙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는 게 믹서기의 기능 아닙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야? 는 믹서기 가로 열고 딸기 꿀 요구르트 엔터 탁 치면 뭐가 돼? 휴수 나오는 거지. 는 쿠쿠 쌀 물 콩 그러면 콩밥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쿠쿠가 뭐야? 기능이지. 밥하는 기능. 믹서기는 갈아버리는 기능이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내가 믹서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평균을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합계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호출만 하면 기능을 호출만 하면 엑셀이 착 계산해 준다 이거지. 그렇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함수.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많아요. 보세요. 여기에 수학 삼각함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수학 삼각함수에는 절대값 계산하는 거, 아크 코사인, 하이퍼보릭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뭐 사인 코사인도 귀찮아 죽겠는데 하이퍼보릭 아크 사인도 나오고. 넘어갈까요? 코사인도 있다. 코사인. 오, 이거 있다. 컨비네이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2.718284 지수. 이거 팩토리얼도 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이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찍었던 거 있어. 기억나실 텐데. 팩토리얼. 5 느낌표 딱 찍으면 뭐가 돼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잖아. 이거. 이게 얼마다? 120? 이거를 FACT FACT 5 그럼 돼. 이게 팩토리얼 계산하는 거. 아, 이걸 사람이 왜 계산하고 앉아있어? 여기다가 는 FACT 5 엔터 탁 치면 나와. 팩토리얼이야. 팩토리얼. 그런 게 여기 있어. 여기. 이건 뭐야? 최소 공배수 구하는 것도 있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어떻게 하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최대 공약수란 말은 들어봤어. 그럼 어떤 숫자를 주고 이런 거지. 여기다가 가로는 GCM 가로 열고 5,6,7 그러면 5와 6과 7의 최대 공약수? GCM이 아니었나? 아까 뭐라고 썼지? 아, GCD? GCD 최대 공약수는 1이래. 그치. 그러면 50 160 70 10 최대 공약수는 약수 중에 제일 큰 게 10이래. 10.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걸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배웠을 테니까 파이라는 거 있어. 파이 이거 파이. 여기다가 파이라고 있어. PI 이거. 그럼 그냥 3.141592 나오는 거야. 얘는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3.141592 이런 거.
옛날 우리 3.14 1592 안 하고 3.14만 곱했잖아요. 왜? 길게 곱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3.14만 곱해라 그랬지. 아니야. 컴퓨터는 그냥 자릿수가 100자리면 100자리 알아서 곱해주니까. 또 뭐가 있나 볼까요? 반올림 구하는 것도 있다. 반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라운드 업 올림 뭐 이런 것도 있어. 합계 구하는 건 수학 함수예요. 그런데 평균 구하는 건 통계 함수입니다. 통계. 에버레이지는 통계야. 그게 통계인지 수학인지 우리 몰라도 돼. 하여튼 몇 개만 알면 계산할 수 있으니까. 예. 자, 좀 이따가 얘 다시 한번 계산해 볼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순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수학에서 나오지 않았던 기능들이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합계하고 평균 다시 한번 해보면 합계를 계산할 때 는, sum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fx라고 해서 수식 입력줄에 보면 저기 함수 삽입이라고 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여기는 뭐를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함수가 수학 함수인지 아니면 통계 함수인지 공학 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 찾아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계산하는 계산이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정도. 그래서 이 자동 합계라고 하는 표시 목록 누르시면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씩 천천히 하시다 보면 요런 기능은 함수가 없을까? 요런 기능 함수. 이런 함수가 없을까? 저런 함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리기구 같은 거 있잖아. 프라이팬, 그 다음에 뭐 솥, 냄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웍이라는 거 있잖아. 중국 요리 같은 거 할 때 둥그런 거, 큰 거, 그런 거. 근데 요즘 그거 뭐더라? 기름 없이 튀기는 뭐? 에어플라이인지 뭔가 그거 요즘 또 인기래요. 그거를 할 줄 모르면 못하는 거잖아. 그거 할 줄 알면 뭐 맛있게 만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기능 저런 기능 하다 보면 혹시 또 다른 기능은 없을까 하고 이제 막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합계를 구해 볼 거고요. 알아서 얘는 왼쪽에 숫자가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얘네들 합계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요. 그러면 엔터 치면 되고, 그 다음에 자동 합계 들어가서 평균을 누르면 얘는 또 합계까지를 블럭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다. 야, 너는 빼고 요렇게 나는 1, 2, 3, 4분기만 할 거야 라고 하고 엔터 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도요. 얘네들의 합계를 구해야 되잖아. 분기별 합계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자동 합계 눌러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옆으로 또 이렇게 훑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답니다. 얘네들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얘네들의 합계를. 그리고 자동 합계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흉 하고 계산이 끝나요. 사실은 요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범위를 정해요. 이렇게. 그리고 자동 합계를 누르면 가로 세로 합계가 촥 나와. 가로 합계, 세로 합계, 전체 합계가 알아서 나온다고.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잘 안 하지. 그냥 가로 합계 하나 계산하고 자동 체크를 한다거나,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평균을 나중에 계산하니까 수월하지.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평균을 먼저 계산할 수도 있고. 근데 평균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합계를 먼저 계산했던 게, 합계를 계산해야 나누기 얼마 해야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지. 컴퓨터는 그럴 필요 없어요. 평균은 따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자, 그러면 이제 순위를 구할 건데,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무슨 함수일까? 참 힘들어요. 통계 함수일까? 공학 함수일까? 큐브 함수일까? 수학 삼각 함수일까? 텍스트 함수일까? 논리 함수일까? 재무 함수일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랭크란 함수를 써놨어요. 랭크 50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 FX 누르시면은요, FX 누르시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뭐가 있는지. 합계 구하는 거 있고 아까 제가 파이 구하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없다. 그러면 그 함수가 재무 함수인지 날짜 함수인지 통계 함수인지 알아야 계산할 거 아닙니까? 생선을 사려면 청과 코너를 가는 게 아니라 어물전 코너를 가야 되는 것처럼 찾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럼 모두를 눌러봐서 모두를 눌러가지고 순위를 구한다. 사실은 영어로 하면 편하겠죠. 랭크를 구한다. 그래서 랭킹. 그래서 영어로 R자를 딱 누르면은요. R자를 딱 누르면 R로 시작한 함수를 딱 찾아가요. 그럼 여기 R 랭크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는 여기다가 는 R 대문자로 제가 쓸게요. 보시기 편하라고.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R 썼더니 랭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랭크.avg가 있고 랭크.eq가 있죠. 원래는 rank예요. 여기 랭크 이거야, 이거. 이거는 2007 사용자를 위한 함수야. 2007까지. 2010으로 넘어가면서 랭크 대신에 두 개가 늘어났는데 랭크랑 똑같은 게 랭크.eq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면 2007 사용자들은 얘를 인식을 못해 또. 얘 2010 이상만 계산하는 애야. 그래서 랭크를 많이 쓰니까 랭크로 설명드릴게요. 랭크를 써도 되고 랭크.eq를 써도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착 하고 함수가 마무리가 돼요. 는 rank 괄호 이렇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이거. 얘를 더블 클릭하면 착 하고 함수가 마무리 진다고. 근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고. 랭크.eq는 괄호 열고 넘버 ref, 오더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잖아. 아까 합계 같은 경우는 그냥 착 알아서 해줬는데 얘는 뭐가 복잡하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복잡할 때는 fx를 누르는 거야. 이렇게 누르면 얘가 뜬다고. 처음부터 얘를 눌러가지고 뭐를 찾지 말고 아는 거를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fx를 누르면 요거 설명서가 딱 떠. 참고서가. 랭크.eq는 무슨 함수라고 써 있습니까? 수 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한대. 순위. 자, 첫 번째 넘버는 뭐냐면 순위를 구하려는 수래. 순위를 구하려는 수가 뭔데요? 내 합계지 뭐. 내 합계잖아. 7548이 이 중에 몇 등이냐 이거지. 아마 봐도 꽁치 같은데. 다 이렇게 큰데 꼴찌 같은데 하여튼 얘 순위를 구할 거야. 그 다음 ref는 참조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리퍼런스라 그래. 리퍼런스. ref는 리퍼런스 참조 대상이 누구냐 이거지. 너 누구랑 시험 봤니? 우리 반 얘들이랑 시험 봤는데요 이거지. 얘네들이랑 시험 봤잖아. 얘네들 중에 내가 몇 등이냐를 묻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요 G5는 내 왼쪽에 있는 애였고 G5부터 G12번째는 어디예요? 왼쪽에서부터 8개예요? 그럼 얘가 내려갈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 되지. 얘는 달러같이 켜야지. 이 8개 중에서 내 점수는 바뀔 수 있잖아. 그렇지. 상대적으로. 그럴 때 몇 번째. 지금 8등이라고 써 있는데 오더가 있어요. 오더. 여러분 큰 게 1등이에요? 작은 게 1등이야? 큰 숫자가 1등을 해요? 작은 숫자가 1등을 해?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장민환 선수 같은 역도 선수는 큰 숫자를 들어올려야 금메달을 따는 거지만 박태환 선수 같은 수영 선수는 숫자가 빨라야 1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편적으로 큰 숫자가 1등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큰 게 1등을 하고, 박태환 선수 같이 오름차순 작은 게 1등을 하게 하려면 0이 아닌, 즉 1 쓰면 된다고. 여기는 우리가 0 쓰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자동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볼게요. 는 rank.eq 네, 이렇게. 넘버는 뭐라고요? 순위를 구하려는 값 예. 내꺼. 컴마 ref 리퍼런스 참조 대상이라 그랬죠? 너 누구랑 시험 봤니? 얘네들이요. 이 8개 대리점 중에서 나의 매출액, 우리 대리점 매출액이 몇 번째로 큰지 작은지를 판가름하려고 그래요, 이거지. 그럼 얘를 그대로 자동 체크하면 왼쪽에서 8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 난리가. 얘는 이렇게 따졌으니까 얘는 이렇게 따질 테고, 얘는 이렇게 따질 테고, 얘는 이렇게 따질 테고, 얘는 이렇게 따진다. 상대적으로 내려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녹색은 항상 달러가 찍혀야 돼. 그리고 사실 요 뒤에 뭐 하나 있었죠. 컴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큰 숫자가 1등이냐 작은 게 1등이냐. 요거 하면 작은 게 1등, 박태환 선수 같이. 요거는 큰 숫자가 1등. 이때 위에 있는 건 안 써도 돼. 얘는 0이 위에 있죠? 어떤 애는 1이 위에 있는 애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개 중에, 이렇게 옵션이 여러 개 있는 중에 위에 거를 써야 될 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우리는 그냥 쓰면 되죠 뭐. 가로 안 닫고 그냥 쳐도 가로는 달아주니까. 그럼 얘를 자동 체크해줘야 순위가 쫙 매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면 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잖아요. 여기가 너무 컸다. 졸지가 1등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순위가 분기 합계가 바뀌면 순위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줄 거를 계산했잖아요. A 대리점 거를.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자동 체크해주면 흉 하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요 두 개만 자동 체크했잖아요. 두 개만 자동 체크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은 1등이지 왜 다른 대리점 합계가 안 나와서 그런 거지. 이 자동 체크이 쭉 내리면 드래그 해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되고 답이 되는 거죠. 이때 동일한 점수면 어떻게 될까? 공동 1위. 그럼 2등은 없는 거죠? 3등.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랭크.eq equal 같은 점수라면, 같은 내용이 똑같다면 equal 같은 등수를 매겨라, 이런 얘기죠. 랭크.eq가 나눠진 게 그랬어. 랭크.avg도 있다 그랬죠 아까요. 랭크.avg 이건 뭐야? 1등, 3등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웃기는 게 뭐냐면 자 1등 여기는 3등, 4등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본래 1등이고 얘가 2등일 거 아니야. 2등이든 얘가 1등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이 얼마야? 원래로 따진다면 1등하고 2등 할래 했는데 둘 다 1등을 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1등하고 2등 하니까 합이 3등이잖아. 3등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1.5등이죠? 그래서 1.5등, 1.5등 이렇게 가는 거야. 평균 내는 거야. 근데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래.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는 못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랭크.avg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1등, 4등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원래는 1등, 2등, 3등인데 합이 6등이죠. 6등을 둘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돼?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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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랭크점 EQ고 이건 랭크점 AVG고 같은 등수라면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눠놨더라고요. 2010 버전서부터 나눠져서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로 저장을 해서 보낼 거 아닙니까? 대리점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작업을 한 거를 각 대리점별로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A 대리점은 알고 봤더니 엑셀 2007이래.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에러가 나오지. 이 함수를 못 알아들으니까. B 대리점은 2013이래. 그럼 오늘부터 다 나올 테고 제대로.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를 쓰는 게 내용은 똑같아요. 랭크라는 함수 똑같은 거예요. 랭크점 EQ나 랭크나. 예. 자, 50페이지 볼게요. 50페이지. 랭크, 엑셀 2010의 랭크 함수는 2010 버전서부터는 랭크점 EQ와 랭크점 AVG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 랭크라는 게 랭크점 EQ랑 같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 랭크점 AVG는 뜻은 설명해 놨는데 어떤 경우에 쓰는지는 용법을 설명해 놓은 책이 없어 가지고 저도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러면 52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52쪽 함수란 파일 한번 열어서요. 함수란 파일을 한번 열어서 뭐나 이게 뭐야? 이걸 계산해 보라는데 불량률의 순위를 계산해 보래. 맞아? 이거 10분가 성적표 여기 있다. 성적표. 어? 잠깐만. 잘못 열었나? 아, 잘못 불렀다. 함수가 아니라 기본 함수지. 아니다. 함수 맞아요. 함수 맞아. 52페이지 함수. 그래서 밑에 성적표가 있고 출근 기록이 있고 식품 가공이 있고 매출 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적표로 가면 학생들의 성적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럼 총점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합계지 총점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자동합계를 눌러주면 슝 하고 합계는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학생이 10명이면 쉽게 블럭을 잡지만 학생이 10만 명 시험 봤다 그러면 10만 명 블럭 잡기가 어려우니까 한 사람 거를 먼저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동합계 눌러서 합계 눌러서 요거에 합계 맞으면 엔터. 평균은 자동합계 들어가서 평균 눌러서 맞으면 엔터 하려고 그랬더니 또 총점이 한 번 더 꼈잖아. 다시 워드, 인터넷, 엑셀 세 개만 블럭을 잡아줘야지. 그리고 요 두 개만 자동차 쭉 내려가고요. 예. 석찬 좀 이따 한번 해보고. 최고 점수는 어떻게 계산해? 최고 점수. 자 보세요. 자동합계 들어가서 최대값 맥시멈 밸류라의 줄임말. 맥시멈 밸류 줄임말 맥스. 얘네들의 최대값을 구해라 엔터. 맞죠? 최저 점수는 자동합계 들어가면 최소값이라고 있잖아요. 미니멈 밸류. 자 누르면 최고 점수까지 포함시켰죠? 최고 점수 포함되면 안 되잖아. 거기야 최대값 구하는 게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98은 크니까 어차피 최소값엔 반영은 안 되겠지. 그래도
범위를 재조정해 주는 게 낫겠지. 그럼 요 두 개를 옆으로 쭉 들여가면 되겠지. 옆으로 들여가면 되겠지. 요거는 좀 보기 싫다. 요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네들은 홈에 가서 자릿수를 늘리던 줄이던 간에 한 자리를 맞춰야지. 이렇게 줄이던 늘리던 간에 한 자리를 맞춰야 보기 좋겠지. 그렇죠? 자, 석차는 어떤 거로 계산할까요? 총점으로 할까? 평균으로 할까? 상관없겠죠? 석차를 계산할 때 총점이나 평균 상관없잖아요. 아무거나 해도. 는 RANK 랭크점에 EQ를 쓰든지 랭크를 써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예. 괄호가 자동으로 열렸죠. 더블 클릭하니까. 이때 넘버는 뭐라 그랬죠? 잘 모르시면 뭐 한다? 자, F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이때 넘버는 석차를 구하려는 값. 내 총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 참조 대상은 뭐다? REF, 리퍼런스의 줄임말이라 그랬어요. 내 총점을 비롯한 전체 총점. 그렇죠? 60만 명이 시험 봤으면 60만 명. 그리고 F4번 키 눌러준다라는 거. 오더는 뭐예요? 큰 게 1등인지 작은 게 1등인지 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큰 게 1등을 많이 하니까 생략해도 되고, 생략하지 않으려면 0을 써야 되고, 0을 써야 되고.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지. 나머지는 여기 색깔이 이렇게 빗금 친 걸 보니까 얘는 계산하지 말라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그 다음 출근 기록을 한번 보세요. 출근 기록. 자, 여기 보면 근무 일수가 있는데 동글뱅이가 출근한 거죠? 여기 뭔가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세는 건데 이겁니다. 는 count COUNTA 카운트 계열 함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는 COU 싹 쓰면 카운트 함수가 쭉 보이는데 여기에 왜 이래? 는 COU 이렇게 쓰면 카운트 계열이 나오는데 이 카운트는 뭐냐면 숫자만 세는 거예요. 숫자만. 여기 숫자 한 개도 없잖아. 동글뱅이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카운트 올. 빈 거 빼고 뭐라도 있으면 다 세는 게 카운트 올. 그 줄임말 카운트 A라고 쓰는 거죠. 카운트 블랭크는 뭐야? 비어 있는 것만 세는 거. 너 결금 몇 번 했니? 이거지. 결석 몇 번 했니? 이거 물어볼 때 쓰는 거. 지금은 카운트 A를 써야 돼요. 더블 클릭을 하고 가로 열렸잖아요? 그럼 범위를 정해주면 되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쭉 블록 잡고 가로 닫고 엔터. 이상 5일 일했대. 5일.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돼요? 는 내 근무일수 곱하기 1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급은 항상 저 자리에 있죠. F4번 키. 이 두 개를 자동 채우게 해주면 쫙 내려가겠죠. 한꺼번에. 어떤 거? 자, 다시 보세요. 얘는 동글뱅이 비어있는 거 빼놓고 하나, 둘, 셋, 넷, 5번 출석했으니까, 출근했으니까 는
개수 세는 함수 쪽에 count a라는 함수가 있단 말이야. count all 다 세라. b인 거는 빼놓고 다 세라. 그리고 가로 열고 블록을 잡아주면 요렇게. 그리고 하루에 39,800원이니까 는 근무일수 곱하기 1급. 1급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꽝꽝 앞뒤로 찍히게끔. 이 두 개를 이제 자동 채우기 해주면 쭉 내려가겠지. 그렇지. 그럼 근무일수 계산하고 주간급여 계산해서 한꺼번에 척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F4번 키 누르는 걸 모르시면 엑셀에서 계산이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힘들어요.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식품 가공은 어떻게 하래요? 이게 뭐야? 분량 수량 나누기 가공 수량이래네. 는 분량 수량 나누기 가공 수량 이렇게 하래. 이렇게. 그럼 이거는 보기 좋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백분율 퍼센트로 보여주고 소수점 자릿수도 한 2자리까지 보여주면 좋겠네. 뭐 3자리 해도 되고 4자리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 제가 분량률을 먼저 계산한 이유가 있어요. 이 분량률에서는 누가 1등이야? 분량이 많이 나온 게 1등이야? 적은 게 1등이겠죠. 그것 때문에 미리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2.909%가 얘가 제일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는 랭크.eq를 쓸 때 클릭이 안 된다. 클릭하면 안 되면 뭐 키보드로 움직이면 되지. 이렇게 방향키로. 얘가 여기서도 블럭 잡기 힘드시면 밑에서 잡으셔도 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잡으셔도 돼. 이 중에서 F4번 키. 중요한 건 뭐죠? 작은 게 1등이라며. 작은 게. 그러니까 오름차순을 써야지. 내림차순 하면 안 되죠. 분량률 높은 게 1등 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분량률 낮은 게 1등이니까 오름차순. 여기서 그냥 컴마 1 써도 되고 가로 닫고 엔터 하고 분량률에 대한 순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많이 해보셔야 돼. 이거는 이런 문제는요, 집에 가서 그냥 종이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는 rank.eq 가로 열고 f의 다섯 번째가 컴마 f의 다섯 번째부터 f의 14번째까지 중에서 1 이렇게 키보드로 제가 종이에다 쓰듯이 썼잖아요. 이런 연습을 저는 지긋지긋하게 했어요.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이 책이 지금 이 책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게 답이 없으면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 얘를 열어가지고 지금 완성 파일 있잖아. 완성 파일에 가서 함수를 열면 되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두 개를 못 열어요. 엑셀은 똑같은 이름이 두 개 못 열어. 그래서 이 실습 파일에 있는 걸 닫고 여기에 있는 완성 파일에 있는 함수라는 거를 열면 공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공식이 다 들어있잖아. 이건 아직 아니고 이거 다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공식이. 그렇죠? 이렇게 정답 파일을 열어서 공식을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보편적인 다른 책자들은 여기에 답이 있거든. 는 뭐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입력을 해봐. 당연히 되지. 책에 있는 거니까. 입력이 딱 되고 나면 답이 나왔으니까 마치 내가 푼 거 마냥
오케이 됐어 하고 넘어가더라고. 이러면 안 되지. 책 보고 뺏긴 거잖아, 연습을. 내가 책 없이도 문제만 보면 척척척 풀 수 있게끔 계속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실습 파일이라는 함수에서 매출 현황을 한번 볼게요. 매출 현황. 어떻게 하래 이거는? 본점, 백화점, 할인점의 합계로 총 매출을 구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래지.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눌러주래. 3개 엔터.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더블 클릭. 뭐 이렇게 싱거워? 책에 뭐라고 써있나 좀 볼게. 본점과 백화점과 할인점의 합계로 총 매출을 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G5부터 9497서부터 8024까지 얘네들의 이름을 정의하래. 이름을 정의하래. 이름 정의하는 거 처음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개나리반, 진달래반 유치원에 가면 그런 거 많이 짓죠. 그렇죠. 진달래반 그러면 애들이 네 하고 자기네 반 불렀으니까 대답을 하고 온단 말이야. 그렇죠? 원래는 누구 쫙 불러야 되는데 이름 부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개나리반 그러면 개나리반 애들이 네 해가지고 일로 오세요. 그럼 착 온단 말이야. 그게 이름이야. 이름 정의라고. 원래는 주소가 있어. 주소. 여기는 G의 5번째부터 G의 14번째까지라는 셀 주소가 있다고. 근데 이 셀 주소를 G5부터 G 12번째까지를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14번째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G번째인지 F번째인지 D인지 구별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이름을 요 위에 총매출이라고 써 있잖아요. 요거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다 이거지. 요렇게 합니다. 이름 정의. 자, 블록을 정했어요. 제가요. 블록을 접었어요. 이름 정의를 누르면 수식란에 여기다 뭐라고 쓴다? 총매출. 여기서 써도 돼. 여기다. 여기 어디에요? 여기 이름 상자. 이름 상자에다 클릭하고 총 매출 써도 돼.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엔터를 탁 쳐도 되고요. 이름 정의에 가서 여기 가서 총 매출이라고 쓰고 엔터를 탁 쳐도 돼. 그러면 얘네들을 블럭을 딱 잡는 순간 여기 총 매출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총 매출. 이름 정의한 게 있단 말이야. 총 매출. 그래서 보세요. 는 썸 아까 G5부터 G12번 13번째 14번 15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야 G 맞냐? F 아니야? F 6번째부터 G의 10번째가 헷갈려.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야 아까 총매출이라며. 총매출. 알았어. 총매출 합계가 나오는 거야. 이름을 정해 주는 거지. 이게 이름을 정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려워요. 이 부분은요. 어려워요. 예. 자격증 시험에서는 앞부분에 나와요. 이 부분을.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택배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택배 보내려면 받는 사람 주소가 있어야죠. 우리 여기 센터로 택배를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 여기 주소 아세요? 모르잖아. 근데 이름이 있잖아 여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그래서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로 보내주시면 돼요. 거기 1층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택배 아저씨가 착 찾을 거 아니야. 예, 제가 주소는 찾아볼게요. 알잖아. 그렇지. 주소 모른다고 택배 안 받아주는 데 있나? 우체국은 주소 안 쓰면 또 뭐라 그러대. 우체국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명칭만 불러주면 이름 불러주면 주소 찾더라고. 그게 이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쓰는 거. 그럼 얘는 뭐라고 주면 좋을까? 얘는 본점이죠. 얘는 본점이고 얘는 백화점이고 얘는 할인점이잖아. 이름을 그렇게 정해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합계 구할 때 여기 본점이 합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는썸 야, 본점 주소가 어떻게 되냐? 모르는데요.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드래그 하잖아. 근데 얘네들의 이름을 본점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해놔. 얘네들의 이름은 백화점이라고 등록을 해. 이거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는썸 본점 합계 나오고 나왔죠, 그렇죠? 는썸 백화점이라고 쓰면 백화점 합계가 나오고 는썸 할인점이라고 쓰면 할인점이 뭐니? 할인점이 뭐야? 나 모르겠다. 그 이름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뱉어내죠. 아, 할인점은 등록을 안 한 거야, 이름을. 이렇게 이름을 등록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사람도 그러잖아. 본래는 이름이 있잖아.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부를 때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개똥아 철수하고 이름 부르면 편하지. 별명도 있잖아, 또 사람은. 엑셀에서 말하는 게 이게 별명이라고. 할인점, 아까 백화점 이런 게. 원래는 뭔데? 셀 주소가 있잖아요. 셀 주소가. 한 개든 두 개든 간에 셀의 주소가 있단 말이에요. 셀의 주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름 부르기 쉽잖아. 주민등록번호 부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다. 그 다음 얘네들 어떻게 하래요? 최대값 최소값 뭐 하라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홈에 가서 조건부서식 데이터 막대.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에요.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이거 눌러주면 되지. 예. 그런데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작은 값은 미니멈 함수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래서 뭐랑 같은 거 같은 건 뭐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최대값 최소값을 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 데이터 막대는 가장 누가 크고 누가 작고 그 사이에 얘는 중간치가 되고 중간치가 안 되고 이런 걸 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래? 가장 큰 거 하나하고 제일 작은 거 하나하고 딱 보여주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뭐뭐랑 같은 거 찾아봐라 이거지. 뭐뭐랑 같은 거. 는 MAX 총매출. MAX가 최대값이라 그랬잖아. 이때는 이걸 못 누르니까 직접 써야 돼. 는 맥스 가로 열고 총매출 가로 닫고. 얘는 빨갛게 보이고 다시 또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랑 같은 거? 뭐랑 같은 거? 는 MIN 제일 작은 총매출. 얘는 색깔을 다른 걸로 뭐 노랑으로 칠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기 뭐가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선이 가 있죠? 선 가 있는 게 뭘까? 취소선 같은데 취소선? 여기다 취소선을 그리라는 것 같은데 취소선? 그래서 채우기 색깔은 뭐 니리끼리 한 거로 들어가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거는 여기에서 노란 거 빨간 거 이거를 못해. 얘는 취소선이 없는 애잖아요. 그렇죠? 취소선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취수선 넣어주고 글자 색깔은 뭐 뻘겋게 보여주든 노랗게 보여도 상관없고 최후의 색깔을 느리끼리한 거를 넣어주자 이거지. 느리끼리한 거를 뭐 이런 걸 넣어주든 저런 걸 넣어주든 이렇게 뭐 취수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색깔만 써도 다르게 하면 되는데 이 네 번째 이 지금 보시는 얘는 어려운 거예요. 이 중에 제일 큰 거하고 제일 작은 것만 두 개를 보란 얘기잖아.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지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숫자가 커지면 여기가 커져 볼까? 커지면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제일 작으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 바뀌겠지 알아서. 그게 조건부서식이랑 같이 맞춰서 나가면 눈에 좀 빨리 띄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이 양이 많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씩 계속해서 조금씩 살펴보면 돼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몰아서 함수를 설명하면 급체한다고. 저는 이 과정 오늘 배우신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한 1년 동안 한 것 같아. 제가 조금씩 이걸 알고 아름아름 배워나가는 과정에 한 1년은 된 것 같아. 이렇게 천천히 배워나가야 기본기가 쌓이는데 그렇게 이거를 1년씩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만에 알려주는 건 너무 무리 아니에요? 응? 1년씩 하시는 걸 우리는 하루에 하루도 안 해고. 그러니까 저는 엑셀을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엑셀을 초창기 때 엑셀이 개발되고 났을 때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배우다 보니까 혹시 이런 기능은 없을까? 저런 기능은 없을까? 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 우연찮게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그게 한 세월이 한 1년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 부분 있죠. 그게 오늘 배운 게 한 1년치 될 것 같아. 근데 자격증 시험은 그럴 수가 없거든. 또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 3년 동안 엑셀만 계속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엑셀을 배울 때는 그냥 이 데이터만 갖고 하면 재미가 한 개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기 데이터. 그럼 자기 데이터를 잘 꾸밀려니까 이런 기능 저런 기능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테고 궁금증이 안 생기면 할 수 없지만 그래야 재밌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 아주 그냥 몸고생 마음고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